예,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힘입니다. 그 첫 번째, 힘의 분류, 힘을 먼저 정의를 하고 힘을 분류를 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힘과 힘의 평형. 어, 힘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힘 몇 가지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힘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힘들 사이에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평형 관계에 의한 어,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의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힘은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역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를 보시면 역학은 다음과 같은 체계가 있어요. 어, environment, force, body, acceleration. 그리고 왼쪽에서는 힘의 법칙,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는 운동의 법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지난 4주 동안은 이 중에서 이 운동의 법칙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는 질량이 있고 그 물체가 갖는 가속도, 그 물체는 뭐 사람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명체도 있고 그런 것들의 속도와 가속도를 정의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운동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직선 운동, 1차원 운동에 대해서 해봤고요. 두 번째는 평면 운동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1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2차원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거죠. 2차원은 두 개의 1차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뭐 공간적인 3차원 운동도 다룰 수 있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평면 운동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즉, 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힘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들, 그죠? 여기에 오늘 그 첫 번째로 운동의 제3법칙을 공부할 건데요. 그 다음에 1법칙과 2법칙, 그리고 이 법칙들과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 법칙들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힘의 법칙과 관련된 것들을 오늘 5주차 처음 시작에서부터 6주, 7주, 앞으로 3주간 이 힘의 법칙들에서 공부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힘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force죠. force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힘은 파워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힘의 분류입니다. 우선 힘의 정의를 먼저 해볼까요? 힘은 아까 파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네, 힘은 forc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글자에 F를 가지고 힘이라고 표현을 앞으로 할 겁니다. 힘이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했을 때 첫 번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그 물체의 변형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는 변형이 일어나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운동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얘는 정확하게 우리는 속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즉 속도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또는 방향이 변하게 되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힘의 정의라고 하죠. 두 번째, 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분류를 해볼 텐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그림에는 A, B, C 세 개가 윗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D, E, F가 아랫줄에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A 그림은요. 예, 용수철의 탄성력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두 번째는 엄마가 아이를 갖다가 매달아서 아니죠. 줄을 달아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줄의 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이 물체에게 가해주고 있는 힘인데요. 이 물체의 밖에서 사람이 그말로 찬다라고 해서 보통 이런 것은 우리가 외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럭비공은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죠. 찌그러지는 것 자체는 힘을 가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변형이 됐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복원력. 외부에서 힘을 줬고 그것이 변형되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복원력은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도 탄성력은 복원력의 일종이죠.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파동 현상 중에서 물결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물결파는 파동이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걸 말하는데 이 파도가 치는 것도 물 안에 물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힘의 종류가 있었고요. 정말 밑에 또 힘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는 어떤 작은 질량 m과 큰 질량 m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작은 질량 m이 큰 질량 m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Q라고 했는데요. 아주 거대한 양의 양전하, 플러스 차지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음전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죠. 이런 것을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론, 철과 자석이 NS, 자석이 있네요.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이 철을 자화시켜서 이 철은 이쪽이 S극이 되고 이쪽은 N극으로 이 자석에 같은 방향으로 자화를 되죠. 그래서 얘가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의 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럼 위쪽과 아래쪽의 두 개의 힘을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여러분도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벌써 찾았겠죠? 바로 여기에 써 있었는데요. 보면은 Contract Force라고 하나의 그룹이 있고요. 여기에는 Field Force라고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접촉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은 원격 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힘이라고 하는 꼭 그것은 물체와 물체가 어떠한 물체와 다른 물체, 두 개의 물체가 꼭 이렇게 접촉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여기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맞닿아 있죠. 이렇게 닿아 있으면서 서로의 힘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접촉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격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ield force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는 공간상의 중력장이라고 하는 중력 필드가 존재를 하고 그 중력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서로가 힘이 작용한다. 여기에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필드가 존재하고 여기에 필드 안에서 어떤 전하들은 힘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영역이 중간에 존재하고 이 장에 의해서 어떤 물체와 다른 물체가 자기적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떨어져 있으면서도 힘이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주변 공간을 특별한 장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크게 힘을 접촉했을 때만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접촉해 있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힘으로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 접촉해 있지 않아도 작용하는 이런 힘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힘들이 있나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들을 우리는 기본 힘이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힘은 만유인력, 중력이다 라고 하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또는 자연을 뭐라고 할까요?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여기 전기력, 자기력인데 이 전기력과 자기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현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자기력, 전자기력이다라고 부르게 됐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힘이 또 있습니다. 다음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퀴즈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요, 퀴즈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힘의 분류, 그리고 힘의 종류에 대한 것의 연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두 가지 힘으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는 접촉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원격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힘은 장을 만들고 그 장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을 만드는 것으로 첫 번째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 두 번째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작용하는 힘,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는 기본 힘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힘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이 거대한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선체와 천체 또는 블랙홀과 은하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이 은하가 이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바로 알려주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힘 이런 것을 우리는 중력장이라고 부르고요. 중력장에서의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장이라고 해서 원자 레벨로 가서 원자 분자 레벨로 가게 되면요. 얘네들이 전자기적 인력에 의해서 어떤 구조를 갖게 되고 어떤 물질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힘이다. 그래서 미시세계의 기본 힘이 바로 전자기력이고 중력장의 기본 힘은 바로 중력, 거시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의 기술이 더 늘어나고 더 발달하면서 더 작은 세상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더 작은 세상은 뭐냐면 원자 분자가 아니고 원자 내부에 있는 핵입니다. 그
그 핵을 갖다가 보게 되면요. 핵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핵은 네, 여기에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양성자와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력에 의해서 얘는 매우 가까이 있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전기력이 청력이 작용해서 얘는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되는데 그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이 안에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뭉쳐 있게 해주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원자 핵을 지배하는 이 내부의 정말 작은, 미시세계보다 더 작은 극리세계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지배하는 또 다른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또 다른 힘은 아마 중력보다는 훨씬 큰 전기력, 전기력보다도 훨씬 큰 핵력이 존재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강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강한 핵력도 사실 프로톤과 프로톤, 양성자와 양성자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접촉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원격 힘이고 기본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힘 하나를 고르면 어때요?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만유인력, 강력. 이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뭐죠? 바로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력은 접촉힘과 그 다음에 원격힘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뭐 풍선과 같은 풍선이 떠오르게 하는 힘을 바로 부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격 힘일까요? 접촉 힘일까요? 공기 중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걔는 접촉 힘일까요? 원격 힘일까요? 네,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물을 누르지 않으면, 즉, 물 위에서 어, 그 배가 물에 잠기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는 힘이죠. 그래서 근본 힘은 아니고 접촉했을 때, 즉, 물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힘이죠. 그래서 이런 부력은 그 성격이 다른 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